그림과 같은 이러한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연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대값이 100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연파 교류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파 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류라는 이야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과정 중에 나오는 건데요. 반파 정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전기 기기 시간에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반파 정류파는 무엇을 말하냐면 정연 반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파 정류파는 정연파의 절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사선 부분의 평균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시력값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값입니다. 자,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정연 반파다. 그렇다면 정연 반파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면적이니까 정연파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연파면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었는데 그것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연 반파예요. 정연 반파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보면 파이분의 최대값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대값이 100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서 최대값이 100이라면 파이는 3.14죠. 계산기 누르면 31.85가 나와요. 얘는 반파가 꽉 찼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모두 구했을 때 이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간다라고 하면 31.85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31.85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따라서 37, 51.7, 45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결과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도 되지만 기본식으로 구해보면 평균값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t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가 있다면 그것을 적분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반파 정류파의 한 주기는 2파이가 돼요. 파형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기를 구해보면 얘는 2파이분의 1에 적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4분의 파이부터 파이가 되죠. 여기가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적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100의 사인의 여기서는 오메가 t라고 했거든요. 이걸 x dx라고 하면 돼요. 세타 d세타 대신에 x dx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 그대로 눌러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인에 이 값을 넣고 사인에 이 값을 넣잖아요. 맞죠? 한 주기도 각도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누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계산기를 그대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인의 x 대신에 4분의 파이부터 파이를 넣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각도예요. 각도를 파이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 모드는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이 돼야 돼요. 계산기 셋업을 라디안으로 바꿔야 얘를 그대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산기에 파이를 각도로 넣을 건지 180을 각도로 넣을 건지 그것에 따라서 파이를 각도로 넣으려면
라디안이 돼야 되고요. 180을 각도로 넣으려면 디그리로 바뀌어야 돼요. 라디안이란 이야기가 파이 라디안이에요. 디그리란 이야기가 180 디그리예요. 디그리는 도입니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분수부터 눌러야 되죠. 그리고 2 누르고요. 파이도 그대로 누르면 돼요. 파이는 여기 있어요. 요걸 누르면 되는데 그냥 누르면 안 되죠. 얘가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Shift 버튼 누르고 눌러야 돼요. 그러면 파이가 입력됩니다. 옆으로 가서요.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요. 100에 사인 누르고요. X 눌러요. 됐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넣어야겠죠? 아래 와서 분수 누르고 파이 그대로 누르면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4 누르면 돼요.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파이를 넣어야 되겠죠. 입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는을 눌러요. 그러면 27.167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라디안일 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산기가 디그리로 되어 있다면 이런 상태라면 디그리 상태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답이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계산기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계산기에 요 값이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이 되어 있을 때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디그리로 대입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라면 각도를 바꿔야 돼요. 각도가 여기가 뭐로 들어가야 되죠? 디그리 상태면 이렇게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되겠죠. 각도만 바꾼 거예요. 만약에 디그리로 설정됐다면 각도를 다 디그리로 바꾸어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그리가 되려면 모든 각도를 디그리로 바꿔줘야 되고 라디안이 되려면 모든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얘는 360분의 1이 한 주기고 주기는 그렇고 45도부터 180도까지 사인의 x의 dx 한 값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27.17이 나옵니다. 그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계산기는 DEG 모드에서 계산해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계산기는 RAD 모드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기가 라디안이냐 디그리냐에 따라서 각도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산기의 셋업을 어떻게 놓고 계산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어느 것이 편한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냐면 시력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파형은 정연파도 아닌 것이고 정연반파도 아닌 것이에요. 이 파형은 식이 존재하지 않는 파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형 식을 만들어야 돼요. 직류가 처음에 0에서부터 10초까지는 50이 흐르고요. 10에서부터 30까지는 40이 흘러요. 그것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 파형의 시력값을 구하려면 주기가 30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주기가 30초라는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주기가 30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얘에 대한 식을 세우면 0에서부터 10초까지는 다음 10에서부터 30초까지는 기울기가 없죠. 그냥 직류죠. 직류니까 0에서부터 10초까지는 50이고 10에서부터 30초까지는 4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기 0에서 10초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주기는 30분의 1이고 0에서부터 10초까지 50이라는 것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값이에요? 평균값이 아니라 시료값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도 있으니까 똑같이 더하기 30분의 1에 인테그랄 10에서부터 30초까지 40이라는 거 시료값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까지 그대로 또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전류에 대한 시료값이 되죠. 30분의 1을 공통으로 묶어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30분의 1을 이쪽으로 같이 묶어내면 이렇게 괄호가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을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얘는 30분의 1을 묶어낸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보는 겁니다. 입력해서 보니까 43.588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3.6 이렇게 시료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의존을 하면 돼요. 자, 이제 계산기 다 누를 수 있어요. 그림과 같은 전압파의 시료값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0에서부터 1초까지 하고 1에서부터 2초까지가 다른 시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 주기가 3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1분의 10이에요. 그래서 10t가 되고요. 비례하니까. 얘는 그냥 10이죠. 한 주기가 3초니까 3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초까지는 10t인데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것과 다시 3분의 1에 1에서부터 2초까지는 10이잖아요. 제곱에 dt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체를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료값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6.67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기로 입력해서 6.67 이렇게 찾아서 답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얘는 기울기가 10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10t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10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만 파형이 3초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는 3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파형률과 파고율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파형률은 무엇을 파형률이라고 하냐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값에 대한 시료값의 비를 파형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파고율은 시료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형률은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눕니다. 평균값에 대한 시료값의 비가 되고요.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료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형률과 파고율을 계산을 해 놨는데요. 사실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단 시료값과 최대값과 평균값이 모두 같은 파형이 구형파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구형파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파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다음 중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형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기억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요 식을 기억하세요. 얘는 파의 형상을 나타내는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값이 최대값인데 100이래요. 사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파는 정현파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정현파의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현파 평균값은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0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배 곱하기 100이 될 거고요. 파이는 3.14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파이가 180도가 아니라 3.14네요.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얘가 180인지 3.14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간단해요. 3.14의 원줄, 그 다음에 180도의 각도잖아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각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돼요. 파이는 180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아니면 파이는 3.14 원주율입니다. 지금 얘는 각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인, 여기 파이. 이렇게 되면 또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면 얘는 각도예요.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각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각도일 때는 180이구나. 그런데 얘는 사인, 코사인 안 붙어 있으니까 3.14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떤 정연파의 평균값이 191이면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평균값식 V, AV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인데 얘가 191인 거죠. 그랬을 때 VM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식이니까요.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고 양변에 2로 나눠줘야 되겠죠. VM을 구하면 191이잖아요. 거기에 파이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 2로 나눠주는 거죠. 191에 파이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99 정도 나오나요? 약 3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가나요? 꼭 물어봅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여기 있는 파이를 없애려면 여기다 파이 곱하고 여기다 파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없애버려야 돼요. 양변에 파이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2를 없애려면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2와 2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VM만 남게 되고 이쪽은 190파이에다가 2분의 1이 되겠죠. 190파이에다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각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3.1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299점 얼마 나와서 30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 문제를 보면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보죠.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이걸 찾을 거예요. 그러나 틀렸어요. 왜요? 여기가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2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루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맞아요. 그럼 루트를 없애고 있다는 이야기는
양변을 제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변을 제곱하고 있으면 루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얘는 당연히 답이 아닐 거고요. 루트가 없으니까. 양변을 제곱하고 있다는 얘기는 루트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2가 되어 있으니까 얘 답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가 답이죠. 제곱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없애려면 양변 루트 씌워주면 요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i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찾게끔 만들어 놓진 않아요. 약간씩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